저번에 그 힘 관련해서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6쪽부터 몇 문제 풀고 넘어가 봅시다. 그 도르래 문제랑 그런 거, 도르래 문제랑 아니면 그 여러 질량이 다른 여러 물체가 있는 거를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해서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일단 우선 9번부터 봅시다. 9번 37쪽에 9번 37쪽에 9번 보면은 자 2kg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20m로 잠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이면은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은 몇이죠? 20이죠. 이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야 되죠. 그럼 21로 당길 거예요. 20으로 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로 20 정확해요. 위로 20. 알자인을 얘기할 때도 우리도 항상 그 속도와 가속도처럼 방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알자인 20N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힘을 알고 질량을 아니까 F는 MA를 너무나도 쓰고 싶지 않나요? F는 MA를 쓰고 싶어요. F는 MA를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F는 쓰고 싶은데 M은 그냥 2죠. F를 뭘 써야 될까요? 20을 써야죠. F는 항상 알자인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20은 2A 해서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보면은 기억 물체의 무게는 이 20N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질량이랑 무게랑 다른 거 알죠? 우리 몸무게 다할 때 체중계 올라가서 재잖아요. 그게 재는 원리가 그 내가 체중계를 누르는 그 힘을 측정해서 재는 건데, 우리가 힘을 측정하려면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질량은 2kg인데 무게는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서 20N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사소한 건데. 자, 그리고 니은 틀렸죠? 20N이죠. 그리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러면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평면이 있고 1kg짜리와 2kg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20N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도 F는 MA를 쓰고 싶어요. F는 MA를 쓰고 싶어. 어떻게 써야 될까? A를 보고 싶었는데 그죠? F는 한 개밖에 없어요. 20. M의 질량에 뭘 넣어야 될까요? 네? 5를 넣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은 이게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면은 5kg짜리 물체 하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4m/s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가속도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요 상황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 상황 3km짜리도 4m/s 제곱으로 움직이고 2km짜리도 4m/s 제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몇일까요? 12N죠? 그죠? 어, 3 곱하기 4에서 이거예요.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몇일까요? 8N이죠? 8N. 20N이 각각의 분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원래는 그러면은 A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A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20N이 그대로 B한테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A가 있어 버리니까 그대로 못 들어가고 B는 8N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가 B를 12N의 힘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A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A가 없으면 그냥 20N이에요. 근데 A가 있으니까 A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누군가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힘의 합력이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주는 주체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를 8N의 힘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작용 반작용 배웠죠. 작용 반작용.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야 되죠. B도 아니 8이 아니라 12. B도 A를 12N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N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네요. 자, 1번 가속도의 크기 4.4m/s 제곱 맞죠?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12N이죠. 그러면은 3번이 틀렸는데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몇일까요? 12죠? 3번이랑 4번은 사실 동치인 거예요. 작용 반작용으로. 자, 그래서 오케이. 3번이 틀렸다는 거랑 같고 3번 12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5번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B는 12대 8이니까 3대 2죠. 자,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밑에 11번을 볼게요. 11번. 여기서 딱 한 개만 추가된 건데 똑같아요. 또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11번 제가 문제를 그리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나요? 봅시다. 우리는 이번에도 F는 m을 쓸 거예요. F는 m을 쓸 거예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는 n분의 F. 그죠? n분의 F인데 F는 28 하나밖에 없고 m의 질량을 다 더한 걸 들어가야 되죠? 이거랑 똑같이 그죠? 이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18 나와서 3m/s 제곱입니다. 똑같이 자, 새 물체의 가속도와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C가 B 이걸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A에 작용하는 타임 크기 몇이에요? 16이죠?
이거는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작용 반작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뭐랑 같을까요? B가 C를 미는.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랑 같겠죠. 그죠? 근데 B가 C를 밀면은 C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텐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C가 몇 뉴턴의 힘을 받는지. C가 힘을 받는 곳은 하나밖에 없죠. B로부터밖에 안 받죠. 그게 몇 뉴턴이에요? 4뉴턴이죠. 4뉴턴. 이게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이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랑 같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4뉴턴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도 됐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A는 16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16이에요. 아니 16이 아니라 12죠. 12뉴턴이에요. 왜냐면은 B랑 C가 없으면은 28뉴턴으로 가야 되는데 28로 못 가고 16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누군가 반대 방향으로 11만큼의 힘으로 A를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11만큼 받아야 돼요. 대신에 A도 얘네를 12뉴턴으로 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랑 똑같아요. A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번에는 자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B도 만약 A가 없으면은 12뉴턴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있어 버리니까 8뉴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C를 4뉴턴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C도 B를 4뉴턴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거죠. 이 물체 여러 개 있는 물체는 항상 이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항상 그 물체 모든 물체의 무게를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실 달린 거 하나 풀어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14번 해볼까요? 14번. 어떤 상황이고 하니 탁자가 있고 물체가 있고 돌을 했어. 돌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3kg, 2kg. 이 물체들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몇일까요? 자, 보면은 얘는 책상 때문에 밑으로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일로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구로부터 힘을 받죠. 30뉴턴 아래로 받죠. 30뉴턴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는 몇일까요? 10이요? 아니죠. 6이죠. 왜냐? 이것도 아까 두 물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30뉴턴의 힘으로 얘도 당기고 얘도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도 아까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이 두 물체의 질량을 모두 구해야 돼요.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얘가 여기 3km짜리가 있어요. 근데 얘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면은 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2km가 아니라 2톤이 있다고 생각하면 2톤. 그럼 안 움직이겠죠. 거의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물체의 질량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 더하기 3을 이걸 나눠서 6m/s 제곱이 돼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얘도 6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얘도 6m/s 제곱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알짜리 그게 몇일까요? 12죠. 질량이 2고 질량이 2짜리가 6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리의 크기는 12N입니다. 자,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리의 크기는 몇일까요? 18N이죠. 왜냐하면은 B는 3kg짜리가 6m/s 제곱으로 움직이니까 18N입니다. 자, 근데 봐봐요. 아까랑 똑같아요. A가 없으면은 B는 10m/s 제곱의 속도, 그러니까 30N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A가 있어버리니까 30N으로 못 움직이고 18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때문에 위로 힘을 받는 거죠. 그 힘을 누가 주느냐? 결국은 이 장력이 주는 겁니다. 실이 위로 당기니까. 근데 이 실이 또 똑같은 크기로 A를 당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T가 몇이 돼야 B가 18N으로 움직일까요? 자, 봐봐요. 아랫방향으로 30, 윗방향으로 T. 근데 그거를 그 두 힘의 알짜힘이 아랫방향으로 18이 나와야 돼요. 12N. 네? 12죠? 그러니까 FB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18이고 이게 30이니까 T는 12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도 A로 보면 더 쉽죠. 왜냐면은 A는 B가 없으면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 B 때문에 실이 얘를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0N의 힘을 받아야 할 놈이 12N의 힘을 받고 있는데 그 힘을 T가 주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12가 바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번에는 기억 니은 논리를 할 수 있어요. 기억 니은 할 수 있어. 디귿은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거를 응용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예요. 이제 디귿을 풀려면은 자, 정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B로 봅시다. B의 속도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B의 속도. 자,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처음엔 정지 있었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그죠? 여기는 T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준 거는 B의 이동 거리를 변위를 줬어요. B의 변위가 마이너스 4분의 3m로 움직였대요. 그리고 우리는 B의 가속도를 알고 있죠. 가속도. 이걸 구했으니까 여기 t 초일 때 B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t죠.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이거 요 삼각형 넓이가 요만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6t t 이걸 해서 이고 그러면은 t는 0.5네요. 0.5초네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t를 구했어요. t. b가 4분의 3m만큼 이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구했어요. 시간을 구했으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속력을 구하라 했잖아. 속력. 근데 A랑 B는 같은 실로 움직이죠. 같은 실로 연결돼서 움직이죠. 그러면은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력이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B의 속력을 구하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A의 속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B의 속력은 몇이죠? 자, 이거 구해놨죠. T초일 때 B의 속력이 이렇게 B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T를 구했어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그건 속도, 우리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속력은 3m/s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배운 거 막 섞어서 내니까 좀 헷갈리죠. 이제 슬슬 헷갈리죠.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우리 그 위에 13번 볼게요. 13번. 은 무슨 상황인 거 같니?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1kg A랑 B 1kg, 3kg인 물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물체 A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A는 아랫방향으로 10N 받겠죠? 그리고 B도 아랫방향으로 30N 받을 거예요. B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서로 당기고 있는데 B가 더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겠죠. B 쪽으로. 그죠? B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그걸 써놓으세요. 여러분, 줄이 나왔어. 실이 나왔으면은 장력을 이렇게 쓰십시오. 장력. 이렇게 하면서 이거 써놓으면 문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A랑 B에 작용하는 알짜림의 크기는 몇일까요? 40m. 아니죠. 얘랑 얘는 방향이 반대예요.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20이죠. 왜냐면은 도르래로 있어서 이 무거운 쪽으로 더 내려갈 거니까 방향이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F는 20N입니다. 20N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하셨어요. 이제 가속도는 몇일까요? 5m/s. 그죠? 5죠. 왜 5냐? 두 물체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물체를 모두 고려해야 되니까 20을 1 더하기 3으로 나눠서 5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를 알았어요. A도 5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B도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B는 밑으로 내려가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그게 몇이에요? B에만 15죠.
B의 질량이 3이고 가속도가 5니까 곱하면 15. 근데 그 15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두 개로 곱해서 나왔는데 얘는 자 봅시다. A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밑으로 30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A 때문에 장력 T가 생겼어요. T가 생겼어. 그래서 이래서 T 때문에 T가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15를 온전히 못 받고 35 온전히 못 받고 15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A의 날짜의 크기 몇이에요? 5죠. 1kg짜리가 5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5N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5N인가 하니 봐봐요. 얘는 B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B가 없으면은 이쪽으로 10N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B 때문에 장력 T가 생겨서 이번에 위로 5N의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미지수 두 개고 변수 한 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T는 15N입니다.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만약에 내가 T를 하나를 구해서 다른 데 넣어봤는데 여기 등식이 성립을 안 하면은 T를 잘못 구한 거겠죠. T를 잘못 구했거나 식을 잘못 썼거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 구했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맞죠? 니은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15N이다. 맞죠? 3 곱하기 5에서 15죠. 그리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게 T예요. 실이 항상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 장력. 그거는 20이 아니라 15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문제를 풀 때 내가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있잖아요. 기억 니은 내가 뭐 기억 니은 해서 근데 기억 니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에 디귿 보기가 없어요. 디귿 보기를 그러니까 디귿이 어떻게 고치면은 디귿이 맞는지 그런 거를 조금 한번 해봐요.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았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 풀었고 작용 반작용 헷갈리니까 20번만 간단하게 봅시다. 20번 그 책에 있는 아까 책에 내용 설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랑 똑같이 생겼죠? F1 물체의 무게, F2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F3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F4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힘. 자, F1 물체의 무게는 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죠. 근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죠. 그러니까 F1과 F2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그리고 F3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F4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힘. 얘네도 물체와 책상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얘네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F3, F4도.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F1과 F2가 작용 반작용이고 또 F3와 F4가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 다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는 힘의 평형을 봐야 돼요. 자, 힘의 평형은 그 작용 반작용이랑 다른 게 뭐냐고 그쵸, 작용점이죠.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돼요. 힘의 평형이려면 작용점이 어떤 게 한 물체에 있는지 봅시다. 자, 자, 물체 무게 F1의 작용점은
F1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죠. 왜냐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니까 작용점이 물체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F2의 작용점은 지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F3의 작용점은 F3의 작용점은 그 책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F4의 작용점은 또 물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의 관계는 F1과 F4죠. 왜냐? 그 F1과 F4가 왜 작용 관계냐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만큼 책상에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힘의 평형입니다. F1과 F4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작은 문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우리 그때 과제를 35쪽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36쪽부터 40쪽까지 또 안 푼 문제를 9쪽부터 10쪽까지 안 푼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 질문 있나요? 또 실력 없는 문제는 안 풀어요. 네, 실력 없는 문제는 지금 안 풀 거예요. 풀고 싶어요? 아니 그냥 숙제로 풀었어. 저번에 풀었어요. 근데 다 찍은 거. 실력 없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42쪽으로 봅시다. 42쪽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이 뭔지를 볼 텐데 운동량이란 거는 말로 쓰면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량이 조금 개념 좀 모호한데 가진 말로는 이건데 말로 하는 정의는 좀 애매해서 그 수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운동량을 P라고 쓸 겁니다. P라고 쓰고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운동량의 정의예요. 그래서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요게 단위고 요식을 알면 돼요. 요식을 알면 돼요. 얘는 여기 아니라 속도예요. 속도. 여러분, 속도에는 방향이 있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근데 운동량은 속도에다가 그냥 질량만 곱한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면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면 마이너스.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봐야 돼. 사실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가속도 구할 때 했던 거예요. 가속도 구할 때 했던 거라서. 자, 운동량, 변화량은 앞에 요 삼각형 붙여서
쓸 겁니다. 델타 P라고 쓸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의 정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게 정의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여기 대입을 하면은 항상, 그리고 우리는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속도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알아야 하는 게 여기를 했으면은 운동량이 변화한다는 거는 모종의 이유로 물체 속도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동량의 물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막 충돌을 하고 막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운동량이 변할 텐데 항상 그 물체의 총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구 쳐봤나요? 당구 포켓볼 이런 거 쳐봤어요? 그런 거 치면은 내가 당구 공을 쳤어요. 공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다른 공 이렇게 있는 걸 맞아서 얘는 일로 나가고 얘는 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가 운동량이 이만큼 P가 있었으면은 P0가 있었으면은 나중 운동량 P1, P2 요거를 다 더한 게 P0랑 같아야 돼요.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더 쉽게 생각해서 운동량 보존되는 건데, 자, 물체가 이렇게 갔어요. P 제로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또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요. 얘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의 운동량 0이죠. 그죠? 얘 운동. 근데 부딪히겠죠? 부딪혀서 어떻게 되느냐? A는 이렇게 움직이고 B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운동량 보존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왜 뺐냐? 얘가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예요. 방향은 방향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두 운동량을 더해서 처음 운동량이 나와야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거기 책에 써 있죠? 책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에 한번 별표를 쳐볼까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아야 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놀 때 요거 손바닥 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럴 때도 운동량 보존이 성립해요. 이렇게 밀면은 나는 이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밀었는데 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서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운동량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무거운 친구랑은 불리하죠. 왜냐면은 똑같이 밀었는데 무거운 친구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가벼우면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운동량 보존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해서 뒤로 빨리 넘어가고, 그게 더 운동량 보존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43쪽 밑에 볼까요? 한성의 충돌의 종류가 있죠. 충돌의 종류에 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냥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뭐냐? 탄성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되는 충돌이에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 안 배웠는데 다음에 곧 배우게 될 개념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게 탄성 충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 얘는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의 특징은 두 물체가 붙어서 충돌 후 붙어서 움직인다. 두 물체가 충돌 후 붙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면은 얘랑 붙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은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건데 어떤 건지만 알아두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안 되고 운동량도 보존이 안 돼요. 둘 다 보존이 안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충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책에는 탄성 충돌이 운동량 보존된다. 비탄성 충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존은 안 되긴 해요. 근데 책에 그러니까 책에 보존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보존된다고 갑시다. 운동량 보존.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5쪽 넘어가서 45쪽 넘어가서 충격량을 알아야 돼요. 충격량. 충격량은 무엇이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으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기호는 I를 쓸 거예요. large I를 쓸 거예요. 대문자 I를. 그리고
정의는 F 물체가 받은 힘 그리고 그 힘을 얼마만한 시간 동안 받았느냐를 곱해서예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뭐 여기 그래프 써있 그래프 그려 있는데 당연히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 넓이가 충격량이랑 같고 그래프의 아랫부분이 우리가 아까 속도 시간 그래프 할 때는 그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이였죠. 근데 변이가 그거랑 비슷하게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밑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밑넓이가 클수록 받은 충격량이 크죠. 자,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바꿔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F는 MA였죠, 우리. MA였죠, 그죠? 근데 A를 어떻게 썼냐면 A는 저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여기를 T로 썼는데 사실 그냥 T가 아니라 사실 델타 T죠. T1, T2 빼기 T1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T1을 항상 0으로 두기 때문에 이걸 그냥 T라고 썼는데 사실은 델타 T가 들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이거죠. 아까 이거 뭐였어요? 이거 운동량 변화량이죠. 이렇게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충격량이